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세대학교 미디어 광고학과의 송민정 교수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아마 귀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생각나는 게 뭔가요? 바로 생각나는 게 뭐 노동량이 감소했다, 뭐 인공지능은 말할 것도 없고 기술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막 귀가 따가우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생산 노동 시간이 감소가 됐다, 또는 일자리가 감소가 됐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어디 가서 일하나, 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럼 나는 앞으로 이제 백수로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4차 산업으로 인해서 미디어 산업 현장의 변화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필요할 텐데, 보통 이제 기업들이 갖는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역량이 있겠죠. 그 필요한 역량을 이야기를 하고, 그 필요한 역량에 기반해서 새로운 직업군을 여러분들한테 한 3개 정도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미디어 업계에서는 역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요소 기술로 이야기하고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IoT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것이 아니죠. 뭐죠? 우리 미디어 기업에서는 당연히 신문과 방송, 또 잡지 출판, 전통적인 매체가 있죠. 그리고 그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광고를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잘 만들고,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거는 이제 유통되는 플랫폼이 변화되는 건데요. 그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모바일 혁명, 소셜 혁명, 또 내지는 이제 유튜브가 막 발달이 되면서 동영상 혁명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 3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산업의 혁신이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럼 기존 것을 다 없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요소 기술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요소 기술은 미디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해야 되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역량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협력하면 되는 거고요. 갑자기 내가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는데 나보고 공학을 하래. 말이 돼? 갑자기 나보고 통계학을 하래. 갑자기 나보고 알고리즘을 하래. 말이 돼? 이런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요소 기술은 당연히 모든 기업마다 빠르면 빠를수록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요소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미디어 스토리를 잘 만들고, 광고의 방식도 잘 개혁하고, 또 미디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의 직업군은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디어 산업 혁신을 위해서 어떤 경쟁력이 필요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한 3가지 핵심 경쟁력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디어 산업의 주된 변화를 보면 TV 산업 내에서는 사실 요즘 VOD들 많이 보시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터넷이 꽂힌 텔레비전에서는 온라인 동영상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이제 TV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의 축이 그렇게 이동하고 있고, 실시간 채널, 본방사수라고 얘기하는 실시간 채널에서 VOD 내지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이동하고 있고, 또 여러분 젊은 세대는 아직 아예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모바일 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급속히 이동하는 환경을 저희는 모바일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 경쟁력, 핵심 경쟁력을 모바일에 방점을 찍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TV까지 가면은 너무나 많은 그 경쟁력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3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디어 산업은 거기에 플레이어가 이제 우리가 가치 사슬로 놓고 보면 제작과 유통과 소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치 사슬로 보질 않고요. 요즘은 플레이어로 봅니다.
내지는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구도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가치사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슨 용어를 사용하죠? 생태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이렇게 컨텐츠가 제작이 돼서 유통이 돼서 우리한테 소비되는 그런 흐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작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이들이 주체가 돼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전통적인 미디어, 특히 TV 산업 구조는 이렇게 삼각형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유통을 잡고 있는, 우리가 목줄을 잡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유통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을 일어나게 하는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바일 산업 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경쟁력으로 첫 번째는 플랫폼, 우리가 유통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통 플랫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뭘까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시거나 다음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유료 방송을 보시거나 이거 왜 리모컨 이렇게 사용하기가 불편해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근데 어떤 기업들은 상당히 좋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용자 경험 내지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내지는 요약해서 U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는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팬시한 디자인, 간편한 툴 이런 걸 모든 걸 다 합쳐서 우리가 U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거기다 인공지능 요소를 넣어가지고 말을 하면 대답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U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공급자의 입장은 우리가 보통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CP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용이한 제작 툴, 우리가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지털화한 거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제작 툴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경쟁력. 스토리텔링을 할 줄 알아야죠.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경쟁력이고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이용자한테는 어떠한 경쟁력이 필요할까요? 자, 어떤 사람이 똑같은 카카오톡을 보고 있는데 저 친구는 선물함에 들어갈지도 몰라. 그럼 그 친구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소비자 차원에서 본다면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 서비스를 잘 다루는 능력, 그런 걸 우리가 어태치먼트, 한국말로 번역해서 애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도 이 세 가지 플랫폼에서 주는 UX, 컨텐트 프로바이더 내지는 크리에이터들이 갖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애착,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미디어 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 세 개의 주체별로 미디어 경쟁력을 나누어 보아서 살펴보다 보면 필요한 역량이 보이고 거기에 필요한 직업군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플랫폼의 UX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으로서 UX 경쟁력을 가진 미디어가 어떤 게 있냐 하고 여러분들이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쫙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포털, 뭐 메시징 플랫폼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들 기업들은 이미 뭐 오래전부터 2014년도 8월부터 모바일 전형의 CP들한테도 UX가 편하고, 그렇죠? 우리가 삼각형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생태계입니다. 소비자들에게도 UX가 편하고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음이 이제 카카오하고 합병하기 전에 스토리볼이라는 걸 만들어주기도 했고, 네이버도 네이버 포스터라는 걸 만들어주기도 했고, 카카오도 카카오 페이지라는 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그냥 UX가 우리 콘텐츠를 제공했으니 너희들 소비자를 위해서, 이용자들을 위해서 편리한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컨셉이 아닙니다. 콘텐츠 프로바이더도 들어가서 어떻게 제작 툴을 올리고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이러한 편리한 기능들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공해 주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전통 매체는 있나요? 조금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가장 가까운 기업이라고 한다면 미디어 경영을 하고 있는 누가 있을까요? 통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통신 기업들이 좀 그래도 UX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KT나 SKT나 LG U+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령대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노래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날씨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동통신기지국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국지성 기상 정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우리한테 바로바로 쏴준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죠. 아직은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들을 곳곳에 넣어서 반영하려는 의지들은 분명히 보이지만 이 삼각형의 플레이어들과 함께 동반 성장하려는 모습들은 잘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미디어 산업 경쟁력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CP의 관점에서 볼 때 창의적 아이디어입니다. CP의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자들이 주로 이제 포털이나 메시징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들을 위해서 좀 뭔가 좀 그 돈을 좀 CP들이 벌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져가기 위해서 UX에 신경을 썼어요. 함께 UX에 신경을 써서 이용자 의견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결제하기가 불편해요. 뭐 유료 말고 무료로 해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희한한 수익 모델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별풍선 말고 기다리면 무료. 뭐 이런 수익 모델까지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다리면 무료라는 수익 모델은 중국의 텐센트에서도 벤치마킹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성과 자료를 보니까 전체 콘텐츠의 한 3% 정도에만 이 기다리면 무료라는 수익 모델을 적용을 했는데 돈은 누가 버나요? 컨텐트 프로바이더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억씩 버는 사람들이 1억 원 이상 작품이 한 50편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처음에만 3% 정도에 적용을 했는데 매출 비중은 30% 정도가 나오는 그런 쾌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한 건가요? 창작자들이 탄탄한 스토리를 만드니까 디지털, 수익 모델 이런 거는 다른 데서 지원을 해주니까 돈을 자동적으로 벌어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은 뭐였죠? 마지막은 소비자, 이용자의 애착입니다. 이용자의 애착.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나왔으면 막 친구들한테 나 텔레비에 나와 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콘텐츠에 나와서 여기선 여러분 출연자가 되는데 여러분이 막 확산까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확산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된다면 정말 소비자가, 이용자가 이 한국경제TV에 애착이 얼마나 있는지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 UCC, 여러분들 UCC라고 우리가 아시죠? 그런데 콘텐츠를 많이 투자하는데 이 UCC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롱테일이 나중에 이제 블록버스터 콘텐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갑작스럽게 롱테일 콘텐츠가 블록버스터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냐? 소비자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애착을 갖도록 만드는 거야. 그들은 프로슈머잖아요. 내가 나왔어.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막 포스팅하고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했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또 그런 걸 잘해주고 있는 그 플랫폼 중에 하나가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는 아예 그냥 친구와 공유해서 포스팅하는 기능까지 함께 넣는 거를 제공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기업들은 이제 역량이 필요하죠.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UX. 그걸 우리가 컨텐츠 큐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텐트 큐레이션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용자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용했던 행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 내지는 컨텐트 크리에이터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발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역량은 머천다이징 역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들어보셨죠? MD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직업군이 되면 뭐가 되죠? 머천다이저. 그죠?
그죠? 머천다이징 능력을 갖게 되면 머천다이저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MCN들의 머천다이징 비즈니스가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잘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일단 가성비가 좋아. 광고주들이 돈을 별로 안 들이고 유명 연예인 쓰지 않아도 돼. 근데 광고 효과는 막 극대화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Before and After. 비포와 애프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요. 또 광고주 입장에서는 타겟팅 광고가 가능하니까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대부분 보면은 이제 화장품 광고나 자동차 광고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요. 버즈피드라고 있는데 네이티브 광고를 가장 잘하고 있는 신문사라고 얘기할까? 디지털 신문사인 거죠. 버즈피드라는 이제 뉴스 앱이 있는데 2012년도에 도요타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내놓은 도요타하고 이제 협업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브랜디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잡종이죠, 잡종. 잡종이기 때문에 20마리의 잡종 동물들을 모아가지고 협업을 해서 브랜디드 컨텐츠로 제작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소비자의 애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비자의 애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역량은 이 소비자의 애착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셜미디어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업으로는 소셜미디어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체제에 맞춰서 획일화된, 저 같은 획일화된 교육을 받은 인재상을 더 이상 필요로 한다? 안 한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양성이 필요하고 끼를 발휘하는 그런 인재상들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디맨드 인재상이라고 우리가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정규직, 계약직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끼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이 100세까지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